예,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공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들 받아들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업들을 좀 큰 덩어리를 묶어서 슬라이드로 소개를 하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 미술가들이 옛날부터 포트폴리오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서 글쎄요, 되게 자기 작업의 전체적인 그 자료 이런 것 개념으로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 이것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로댕 미술관이라고요. 삼성 생명 건물 앞에 있는 유리로 된 집 안에 제가 2004년에 그쪽 그 미술관에서 전시회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개인전을 했을 때 그 전시회의 그 메인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9개의 방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보시다시피 7칸 해서 49칸의 그 공중전화 박스만한 방들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각각의 각각의 방들이 사방으로 통하는 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문, 똑같은 문을 경험하게 되는 약간 무슨 미로와 같은 경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글쎄 보시다시피 대단히 구조적으로 간단한 구조인데, 여기서 관객들이 하게 되는 반응은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런 그 다양한 관객의 반응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이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객들 중에는 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제공되는 이 사적인 공간, 혼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품을 보고 있는 모든 그 행동들, 이것들은 어디선가 돌아가고 있는 감시 카메라에 의해서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술관 가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미술관이든 미술 작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감시 카메라를 돌리고 있고, 그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공간 안에는 하여튼 전혀 사적이지 않은 공간이죠. 근데 그 안에 혼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당연히 미술관 측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거 안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그야말로 폐쇄공포나 이런 거가 있는 사람이 발작이라도 하면 어떡하느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게 뭐냐. 특히 젊은 연인들이 가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안에서 무슨 이상한 놀이터에 온 것 같이 즐겁게 뛰어다니고, 또 혼자 조용히 이 안을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게 방도 아니고 또 복도도 아닌 이상한 그 중간지대를 혼자 조용히 헤매보는 그런 사색적인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요. 아마 제가 방금 들었는데 우리 황지우 총장이 여기 강의를 한번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이제 전시를 보러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굉장히 불평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고문기구
갖고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작품을 했느냐. 나는 여기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항의를 하셨는데,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결국은 제가 만들어낸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구조물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져다가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 작가의 몫이 아닌 관객의 몫, 관객이 그 작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그 생각을 하거나 창조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계속해서 굉장히 그 설치하고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계속 뭐 여기저기 다른 전시장에 다시 설치됐다 해체되는 그런 그 경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2006년이죠. 2007년 2월이군요. 2007년 2월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국 미술 특별전이 열렸을 때 개인전으로 어느 미술관에서 초대돼가지고 설치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한국 사람들이나 스페인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로덴 갤러리 2004년 전시에 전시됐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계실 텐데, 서울에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6평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6평짜리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는 경우들 많이 보는데, 저는 그 6평짜리 원룸을 우리 시대의 한 전형적인 주거 양식이라고 보고, 그것을 그대로 평면도를 가져다가 그 실제 모델 그대로 만들고 아랫부분 절반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다 있고 창문도 있고 또 방이 나눠져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현관 부엌도 다 있는데, 이 집에 아랫부분이 절반이 없어진 거죠. 그런 상태로 천장에 매달려서 약간씩 흔들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처음 여기 들어간 사람은 상당한 현기증을 느끼게 됩니다. 벽이 움직이고 있고 자기는 그냥 서 있는데 공간이 움직이니까 약간 무슨 지진이 났을 때, 미세한 지진이 났을 때 느낄 수 있는 현기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안에 있는 기물들은 어항까지 들어있으니까요. 책꽂이 선반 다 있고, 어항도 있고, 무슨 사람이 막 살고 있는 실제 방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같은 환경인데, 단지 아래쪽 절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옷을 입는데 이제 무슨 바지를 안 입고 길에 나선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방인데 거의 절반은 길바닥인 이런 상태의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49개의 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삶에 대한 일종의 은유였다면, 이 바닥 없는 방이라는 제목 같은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무슨 뿌리 없음, 뿌리가 없고 계속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표현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 작품을 다시 또 무슨 프랑크푸르트의 미술관에서 재현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던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규모의 작업들은 어떻게 뭐 전시를 한번 하고 나서 어디서 사주는 데도 없고, 제일 우리나라에서 미술 컬렉션이 요란한 삼성에서도 이 작품은 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서 좀 사면 좋겠다, 이런 무책임한 코멘트만 하시고 사주질 않아서 전부 철거했다가 나중에 이제 소문을 듣고 이 작품 좀 전시합시다 그러면, 그런 제안을 해오면 그걸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또 한 보름 동안 이 공중에 떠 있는 이 집을 만드느라고 상당히 애를 썼었습니다. 예, 그때 사진이고요. 이것은 49개 방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다릅니다. 2006년이죠. 2006년에 일본의 니가다현의 아주 산골 마을입니다. 거기서 하는 국제 미술 트리엔날레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했던 작품인데요. 그쪽이 여러 해 전에 지진이 나서 상당히 많은 가옥들이 파괴가 되고 피해를 많이 받던 지역인데요. 그 산골 마을에 버려진 폐가들을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정리하고 쓸 수 있는 재료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봤었습니다.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의 옛날 가옥들에서 나오는 미닫이 문이죠. 여닫이가 아니고 슬라이딩 도어죠. 이렇게. 그것들이 다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수가 거의 오차 없이 같습니다. 1m 80.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한쪽에 계속 쌓아놓은 것을 보고 저런 문짝을 한 80개 정도만 구해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헌 문짝들, 누군가 옛날 목수들이 만들어서 몇십 년 쓰다가 이제 버려지는 헌 문짝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80cm, 180cm짜리 한 칸짜리 방이죠. 한 평짜리 방을 16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16개의 방에 이 문짝, 미닫이 문이니까 2개씩의, 사방의 벽이 다 미닫이 문 2개씩이 들어간, 문이 한 80개가 들어가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낯선 방들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작품은 여기서 멀지 않은데 영천에 있는 시안미술관이라는 데서 이 작품을 좀 전시를 하고 싶다 해서 다시 또 일본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전시하고 남은 문짝들을 그대로 또 수송을 해다가 시안미술관에서 또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내에다가 설치를 했었고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헌 문짝들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서울에서 자유로를 타고서 휴전선 쪽으로 가다 보면 해일이라고 예술인 마을 같은 게 하나 새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해일이? 파주. 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명한 젊은 건축가들이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미술가들의 작업실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박물관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마을인데, 건축 양식들이 상당히 모던합니다.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에 무슨 코르텐 철판에 이런 현대적인 재료들, 유리에 이런 것들로 아주 근사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마을이죠. 도시라고 하기에는. 하여튼 타운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무슨 사이트 스페시픽한 전시를 하나 기획을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마침 이제 이분들은 대개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서 뭐 평생 살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좀 더 나은 전원 환경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하고 이사를 하신 분들인데 한쪽으로 이제 서울 안에서는 계속해서 재건축이니 뭐니 해서 과거의 그 마을들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들이 철거되고 거기에 새로운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이러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버려지는 정말 뭐 값없이 버려지는 헌 문짝들을 무작위로 모아서 그 헤이리의 그 아주 근사한 그 현대식 건물들이 있는 그 마을의 한복판에다가 이런 판잣집을 하나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헤이리 주민들이나 헤이리에 참여한 건축가들한테 대단히 그 지탄을 받았던 작품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그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마치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이 서울에 그야말로 국적도 없고 뿌리도 없고 그냥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다 서울에다가 버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이전해가는 그런 상황으로 저한테 읽혔고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버린 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뭐 과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아무튼 또 다른 전시에 또 불려다니면서 몇 차례 철거와 해체를 거듭하다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요. 대개 이런 식의 그 재활용 작업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 아파트에 그 버려지는 가구들을 잘라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던 배였고요. 이것도 전원주택인데 약 한 70% 규모로 축소된 전원주택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바닥에 굉장히 큰 바퀴를 달아서 항상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전원주택을 만든 거죠. 근데 퍼센트를 한 70% 줄여놓으니까 어른이 살기에는 좀 불편하고 딱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아이들이 들어가서 살림을 하면은 딱 맞는 그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안에 뭐 화장실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다 시설을 해놨었고요. 이와 비슷한 것의 축소판으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안 나오는 뭐 일본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일주일 동안 사람이 들어가서 먹고 자고 뭐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는 딱 한 평짜리 작은 공간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량과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침구와 이것도 재활용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버려진 가구들을 보면 뭔가의 받침대가 되었던 평생 그러고서 지냈던 가구의 다리들의 눈길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의 그 높이에 맞춰서 그 높이에 맞게끔 만든 그러니까 박스들을 이어붙인 그래서 이상한 형태 전혀 테이블로서 용도가 기능을 못하거나 침대로도 쓸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그 가구를 다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그러니까 항상 조역이었는데 다리는 뭐 눈에 띄지도 않죠. 책상 다리니 뭐니 조역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역들이 이를테면 그 위에 얹혀질 형태를 결정하는 주연이 된다. 이런 식의 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박스 만들기, 이상한 가구 만들기는 뭐 이렇게도 변형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무슨 스텔스, 무슨 전투기 같은 형태의 울퉁불퉁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쪽에 그 방음 스펀지죠. 방송국에서 쓰는 방음 스펀지를 전부 다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이든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누구에 대한 불평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하여튼 고해성사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예, 이것은 제 작업 중에 이제 요 앞에 것들이 무슨 건축물 또는 가구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언어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 어디 특히 한국에서 거리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문자들이 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오니까 포항은 훨씬 더 시각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여유가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간판도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서울만 가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어지럽고 근데 그것의 대부분이 문자 정보입니다. 무슨 음식점 간판, 무슨 온갖 종류의 간판들이죠. 전부 다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들인데 이것이 이제 특히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너무나 친절하게 두부를 먹으면 뭐가 좋아지고 콩을 먹으면 어디가 좋아지고 하면서 굉장히 친절한 설명들을 음식에다 붙여놓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한국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패러디라고 그럴까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냥 빈 전시 공간 안에다가 유령 같은 걸 하나, 헛개비 같은 걸 하나 세워놓고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죠. 유령의 공간인데 그 안에 너무나 친절하게 이런 텍스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바닥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 만한 글을 한 4, 50가지를 써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가 이제 옮겨 적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해도 고만이고 안 해도 고만인 말인데 바닥에 떨어진 남의 지갑을 주었을 때 그때 당신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바닥이 항상 그렇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항상 발밑을 조심해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어다니기가 좀 불편해지는 이상한 친절한 바닥, 친절한 공간을 설치를 해본 겁니다. 거의 전적으로 그러니까 말에 의해서 작품을 만들었던 그런 경우고요. 예, 이런 작업은 결국 이렇게 약간 문학적인 것과의 결합으로 또 확장되기도 합니다. 가운데 이런 날개 모양의 무슨 이상한 가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가방을 설명하는 그림들이 이런 식의 이제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이야기가 벽에 이렇게 액자 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이제 이 가방 이상하게 생긴 것을 보고 그리고는 이 텍스트를 따라서 이 이야기 그림을 따라서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간단히 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서 있길래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의례적으로 혹시 무슨 누굴 찾으러 오셨습니까? 하고 말을 걸었다가 그 사람한테 붙들려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가방을 떠맡게 된, 맡아주게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방을 맡긴 사람이
자기가 여기서 일만 끝나면 바로 가방 찾아가겠다 그래 놓고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찾으러 오질 않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11장 정도 되는 그 이야기 그림으로 구성된 약간 뭐 동화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92년, 93년 이 무렵에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쓰게 됐는데 아마 이때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한테 계속 그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아마 이런 그 이야기가 하나 머릿속에서 조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방을 나한테 맡기고 간 사람의 존재가 약간 모호한데 그 사람이 한 말은 그거예요. 자기 날개가 이 가방 속에 들어있다. 자기는 지금 날개를 띄워놓고 어디에 일을 보러 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증거물이 여기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픽션인데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뭐 근사하지만 글쎄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증거물이 이제 앞에 놓임으로써 관객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이런 작업이 또 같이 있습니다. 상자 속으로 사라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상자에서 천이 끌어져 나와 있고요. 천으로 된 일종의 터널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상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쭉 이렇게 그림과 글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자 속에서 천을 끄집어내서 이걸 끌고 끄집어서 나오는 데까지 끌고 가보면 어느 지점쯤 가면 이 상자 크기보다 사람이 작아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때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상자를 되돌아오면 이 상자가 저절로 닫히고 그때서부터 당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당신이 가고 싶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과 이 이야기는 일종의 상품의 그 사용 설명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여기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천으로 이루어진 이런 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로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앞에 가방 이야기가 약간 뭐 동화 같은 그런 성격을 갖는다면 이쪽 상자 이야기는 약간 요새 뭐라 그러나요? 개그, 좀 말이 좀 안 되는 개그 같은 그런 작업이 되죠. 이건 그 다음 작업도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와 관련된 그 사물의 작업인데 모자입니다. 이건 약간 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모자가 그 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벽감 속에 마치 무슨 대단한 그 작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중절모 하나가 놓여 있고 그것을 둘러싼 약 한 12m짜리 벽인데요. 거기를 이 벽에 붙여진 이 그림이 연속 무늬로 벽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뭐 몇 컷 되지 않는 것의 반복입니다. 두 남자가 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악수와 동시에 한쪽 남자가 상대방 남자를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장면에 가서는 다리를 먹고 있는 중인데 바로 그 희생자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무시무시한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의 중요한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증거물을 갖다 놓으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 왔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이건 뭐 아마 뭐 아주 오래된 종교적인 이야기서부터 아마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저한테 이 작업을 하게 된 가장 그 직접적인 동기가 뭐였냐고 누가 물어서 그 1차 이라크 전쟁이죠. 이라크 전쟁이 2번 있었는데 1차로 쿠웨이트를 이라크가 침공했을 때 전쟁을 한번 했죠. 그때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CNN이 들어가서 전쟁을 생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그런 식의 경험을 한 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한동안은 전쟁이 얼마나 그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정확하게 그야말로 군만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 화면들을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폭탄이 정밀하게 떨어져서 어디가 어떻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봤으니까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얼마 안 가서 우리가 봤던 그 영상들이 감추었던 진실들, 거기서 누락됐던 진실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를 보는 것, 우리가 자료 화면으로 보는 것이 과연 그렇게 다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이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증거물들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 그것을 좀 더 경계해서 치밀하게 검열할 수 있는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지 않냐. 보인다고 다 믿을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말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작업으로 바꿔본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게 소규모의 조그마한 유리 진열장이 있고 거기서 서랍처럼 이렇게 빼낼 수 있는 나무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그 이야기 그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